고등학교 입학식 날 이사장은 말했어. 연고가 엘리트인 건 연고가 선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연고가 실력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입학생들 모두 실력을 키우라고 했어. 그 해에도 연고의 입학 경쟁률은 최대치를 찍었지. 하지만 이사장의 환영사가 끝나간 후 학생들의 표정엔 합격했던 기쁨보다 왠지 모를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드리워져 있었어. 모두가 두려워하는 연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연고의 소문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 연고의 한 학생이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숨을 거둔 일이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학생이 1학년 8반 30번, 즉 1830이었다는 점인데 매년 신입생 중 1830 학생에겐 불길한 일이 생겨났어. 그러다 보니 신입생들은 자신이 1830이 될까봐 불안해하게 됐지. 학교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는 오래전 벼락을 맞았었고 그날 이후 가운데가 새카맣고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 크기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는데 어느 날 신입생이던 1830 학생이 그 나무 구멍에 끼어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하더라. 이렇게 불길한 소문이 있었지만 지역에서 견줄 곳 없이 알아주는 명문고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연고에 지원하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연고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땐 내심 기뻤지만 동시에 연고 1830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 그날 이후 반배치 고사가 치러졌고 배치고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지. 결과가 게시된 명단에서 내 이름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1학년 8반 30번이라니. 집에서 어머니에게 1830이 되었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당황하시더니 날 껴안으셨고 1830 그런 거 다 헛소문이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나에게 아무런 말을 걸지 않았어.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주 다퉜고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등교 첫날이 됐어. 반배정은 전교생의 성적 순이었고 1등은 1반 1번, 2등은 1반 2번, 3등은 1반 3번, 그리고 마지막 꼴등은 8반 30번 이런 식이었어. 하위권으로 밀려난 8반 학생들의 분위기는 삭막했고 그들은 그나마 30번인 나를 보며 위안을 삼는 듯했어. 하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1830이 사고 당하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 물었어. 선생님은 그 애를 불렀고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오른손바닥을 세차게 쳤고 다시 왕복으로 오른손바닥으로 왼손바닥을 세차게 쳤어. 그리고 나 안 때렸다? 라고 말하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너희들은 꼴등반이 아니냐고 반 전체에 모욕감을 줬고 8반 애들이 받은 모욕감은 곧 분노가 되어 이 이야기를 꺼낸 계기가 된 나를, 아니 연고 1830을 적대시하게 됐지. 반 애들의 적대감과 삭막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얼마 전부터 가슴과 심장 쪽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까지 흘리게 됐어. 병원에 갔지만 결론은 이상 없음이었지. 하지만 이상 없다는 병원의 진단과 달리 내 건강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어.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진단된 병이 전혀 없던 탓에 보건실도 계속해서 갈 수는 없었지. 난 나무가 있는 충민관으로 갔어. 그곳에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 아래에 설 때면 통증이 멈췄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졌거든. 하지만 곧 계절이 바뀌어 그 고드름은 사라졌고 구멍나무에서 오묘한 나무의 향이 바람을 타고 풍겨 나오기 시작했어. 그 향을 맡으면 가슴속 통증이 가라앉더라고. 그렇게 가만히 서서 나무의 향을 맡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나에게 비키라고 말했어. 뒤를 돌아보니 이사장이었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했고 목례를 하자 몇 반이냐고 물었어. 8반이라고 하니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가더라. 그날 담임은 날 불러 앞으로 충민관 앞에 서 있지 말라고 이사장이 거슬린다 했다 하더라. 난 알겠다고 했어.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무렵 어느 날이었지. 사실 아버지는 내가 다니는 연고의 선생님이었는데 나의 중간고사 성적을 미리 확인했고 그날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나를 붙잡고 말했지. 나의 성적이 여전히 꼴등이라고 전교 10등에서 9등 하는 것이 어렵지. 꼴등에서 등수 올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하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어. 하지만 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 연고에서 졸업해서 잘 살아보려고 매번 결심을 했지만 결심을 굳게 가지면 가질수록 가슴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마치 오래 달리기를 끝낸 후처럼 심장은 미친 듯 뛰었어. 내가 앉은 책상 자리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에 앞자리인 29번의 등을 두드리자 29번은 불쾌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고 잠깐만 자리를 바꿔달라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는 고개를 돌리더라. 1학년 8반 30번의 불행이 자신에게 옮게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어. 반에서 내가 아파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집에서는 내게 말도 걸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매일 밤 우는 엄마 모두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 난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는지 순간 의문이 들더라. 볼펜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29번의 등을 쿡쿡 찌르며 내가 보이냐고 물어보자 29번은 돌아보며 화난 표정으로 욕을 했고 그때 난 충민관이 떠올라 그곳을 향해 달려갔어. 그리고 구멍나무를 바라보며 깨달았지. 예전에 구멍에 끼었던 1830은 자신을 끌어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였어. 난 그 구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구멍 안에 완전히 들어가 웅크리고 자리를 잡자 명치의 통증은 서서히 사라지고 편안함이 밀려왔어. 마치 나무가 날 끌어안아 주는 것 같았어. 그렇게 나무 안에 가만히 있는데 곧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나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혹시 예전에 여기서 숨을 거둔 그 1830처럼 나도 이 구멍 나무에서 죽게 되는 게 아닐까? 앞으로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무에 들어간 희주는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까요?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7월 3일에 출간된 스터디 위드 X라는 책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평소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책 한 권 사셔서 가족분들 또는 친구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오싹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